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의 최남단 한라산을 다녀왔습니다. 한라산은 은하수 한자와 붙잡는다는 라자를 써서 은하수를 붙잡을 정도의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백록담의 북벽 쪽이 보였고요. 한라산은 예전에 휴화산, 사화산으로 분류했으나 2014년부터는 활화산으로 분류합니다. 아래쪽에 마그마가 아직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백록담은 예약을 필수로 하는데요. 성판악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관음사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성판악에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종주 코스를 추천합니다. 성판악으로 올라가면 좋은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성판악과 관음사, 즉 한라산의 백록담을 갈 수 있는 코스 출발점이고요. 파란색 쪽은 백록담을 가는 코스가 아니라 예약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판악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성판악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에 예전엔 매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매점이 없기 때문에 물이나 드실 거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가 올라가는데 힘든 코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길어요. 저는 사실 올라가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근데 보통은 뭐 4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 데만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내려오는 것까지 하면 거의 9시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판악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코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쉬워요. 경사가 완만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숲이 우거져 있어서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라산의 식생이 좀 특이하거든요. 보통 한라산을 오면 참 좋은 점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들도 꽤 있는데 그 모습들이 조금 다르다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식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올라가면서 좀 편하게 올라가니까 여유를 가지고 나무들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는 나무가 이제 굴거리 나무와 섬개 벚나무를 보고 계신데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 꼭 한라산에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올라가는 코스에서 나무들이 소개되어 있는 그 팻말들을 보면 한 번쯤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섬겨 벚나무 봤고요. 사람 주나무라 해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 보면 이 이파리가 사람 얼굴에 홍조를 띈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자가 이제 붉을 주자를 써서 사람 주나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나무들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단풍나무라 그래서 지금 이파리를 살짝 보시면 단풍잎의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단풍나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무들 한번 쭉 보고 주변도 보면서 처음에는 준비 운동 하듯이 걸으시는 게 좋아요. 서나무라 그래서 이 나무는 원래 이제 서쪽에 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었대요. 원래 뜻이. 그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데 준비 운동하는 건 더 귀찮거든요. 그 저는 일단은 산에 갈 때 차를 가져가는 거를 일단 가장 안 좋게 생각하고요. 요 지금 보이는 나무는 떼죽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산에 올라갈 때 차를 안 가지고 가면 일단 가면서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운동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한라산 같은 경우는 여기 완만한 지역을 올라가면서 일단은 준비 운동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 코스가 성판악 코스가 전체 9.6km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 길을 빨리 갈 때는 2시간에도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보통 4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전에는 왜 2시간에 올라갔냐면 친구가 저보다 이제 1시간 먼저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2시간 먼저 출발을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가느라고 정말 미친 듯이 갔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간다고 해서 절대 뛰지는 않아요. 절대 뛰지는 않고 걸어갑니다. 대신 이제 보폭을 크게 해서 걸어가죠. 네. 지금 이제 해발 900m 올라가고 있고요. 절대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고요. 보폭을 얼만큼 크게 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데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코스가 어렵지 않다라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들이 너무 나무들이 이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더웠는데 지금 뭐 햇빛을 다 가려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경치가 좋기는 관음사 코스가 경치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관음사 코스는 경치가 좋다라는 것은 햇빛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해발 1000m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그쪽 코스를 올라가면 일단 경사가 급한데 힘든데 햇빛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경치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사실 내려가기를 권하고요. 자, 이제 속밭 대피소 쪽 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거의 한 4km 정도 온 거예요. 근데 4km 왔는데 뭐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거의 사실 뭐 이렇게 편하게 올라오는 그런 길이라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고요. 뭐 그 한라산 자체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순상화산이라 그래서 입술 모양의 완만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화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1000m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경사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고요. 한 1200m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식생이 약간 좀 바뀌었죠. 그죠? 옆에 이제 대나무들 쭉 보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주변에 어떤 식생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서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사라오름이거든요. 이 사라오름은 사람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들 보이죠?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사라오름을 그래서 대부분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 사라오름 꼭 가보세요. 이거 왕복해봐야 실제 거리가 한 1.2km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라오름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백록담과 똑같은 산정호수예요. 분화구예요, 분화구. 백록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 분화구의 모습을 보러 사실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사실 분화구 모습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정상이라서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면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사라오름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있고 그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라오름 전망대에 올라왔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기도 뭐 백록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지금 사라오름의 전망대에서 한번 둘러보고 있고요. 저쪽에 이제 한라산 쪽, 그 백록담 쪽이 보이고 있죠. 네, 이거 사라오름 전망대입니다. 그 사라오름은 왜냐면 올라갈 때는 이제 백록담에 급하게 가야 되니까 백록담에는 보통 이제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뭐 한시면 이제 백록담 통제를 하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으니까 여기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갈 때 이제 지쳐서 이제 빨리 가고 싶으니까 대부분 여기를 다 통과하는데 저는 여기 올라가면서 한번 들리길 권하고요. 지금 걷고 있는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데크가 분화구에 있는 그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거의 붙어 있는 데도 있어서 약간씩 물이 찰랑찰랑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꼭 사라오름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힘들지 않아요. 자, 이제 사라오름에서 내려가는데 제가 이 나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나무에 올라오면서 머리를 정통으로 부딪혔어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스틱을 제가 주운 건데 스틱 마개 있죠? 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틱 마개를 가면서 자꾸 떨어뜨려 있으니까 플라스틱이니까 물론 제가 재활용해서 제 스틱에도 쓰기도 하지만 하나 둘씩 주웠는데 한 20개 주웠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나중엔 못 죽겠더라고요. 네, 사라오름 내려와서 이제 진달래 대피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라오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한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빨리 갔죠. 여러분들 본인의 속도를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경사가 시작되고 있죠. 자, 이제 진달래 대피소 쪽으로 왔습니다. 진달래 대피소에서 한번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사실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번쯤 쉬었다 가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7km 이상을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 보통 한 3시간 가까이 걸으셔 오는 거라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면 이만큼 걷기 쉽지 않아요.
꽤 넓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많이 쉬었다가 특히 화장실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피소가 중간에 있고 화장실이 있는 게 어때요? 근데 이거 없으면 여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국립공원이잖아요. 이 국립공원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데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올라가면서 옆에 딱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네, 무서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면 또 역시 식생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진달래밭 대피소를 지나서 이제 백록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한 9km 이상을 걸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여기 또 사실 한라산에 올라가는 이쪽 코스, 성판 앞쪽 코스가 아주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가 데크로 있는 데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지금 1600m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현무암 쪽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면 좀 위험합니다. 그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현무암 같은 데가 이게 살짝 이렇게 그 구멍들이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긁히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반바지 입고 뭐 1700m 올라가고 있죠. 반바지 입고 뭐 아무것도 안 신고 레깅스 같은 거 안 신고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1700m 올라가고 나면 이제 거의 정상에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한라산이 높이가 전체가 1947m로 지금 남한에서는 가장 높죠. 북한은 이제 백두산 쪽에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남한에서는 가장 높고 한라산 다음이 저 위에 이제 보이네요. 백록담 쪽이 보이고요. 한라산 다음이 이제 뭐 지리산, 천왕봉이 높다고 하죠. 자, 이쯤 올라오니까 이제 앞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하고 제가 마주쳤어요. 제가 다 제끼고 올라가다 보니까 1800m가 이제 보였죠. 그리고 원래 여기 앞에가 진달래밭이 쪽인데 지금 진달래 철은 아니라서 철쭉이 있네. 철쭉이 이렇게 있고요. 진달래밭 대피소 쪽에 이제 진달래가 꽤 있었겠죠. 근데 3월, 4월에 이제 진달래가 한참 피는 거니까. 철쭉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산철쭉들은 뭐 어느 산이나 다 있죠. 자,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1900m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높이로는 이제 90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상 근처에 가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바람이 엄청 부니까 춥더라고요. 약간 더워서 진짜 막 더워 죽겠는데 춥네요. 바람 장난 아니죠? 자, 근데 정상 근처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백록담에서 사진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백록담은 사진 찍으려면 지금 줄 서 있어요. 이 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줄 기다리는 데만 50분 걸려요. 제가 백록담 사진은 처음 찍어봤습니다. 한 40분, 45분 이상 기다려서 찍은 거예요. 네. 문제는 백록담이 또 안 보이네요. 저 아래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래쪽의 날씨와 위쪽의 날씨는 전혀 다릅니다.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 정상이 이렇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반드시 옷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바람막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한 40-50분 기다리면서 너무 추웠어요. 지금 뒤에 백록담이 있는데 잘 보이진 않고요.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기도 너무 힘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한 1시 반쯤 그쯤 출발을 했어요.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방향은 관음사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계속 안개가 있어서 좀 이제 안 보이긴 한데 저쪽이 이제 백록담의 북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백록담을 직접 볼 수 있는 코스로 예약이 반드시 필요한 코스고요. 예약이 필요 없는 반대편 쪽에 어리목에서 올라가서 영실이나 돈내코로 내려오는 코스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백록담의 남벽을 볼 수 있어요. 그쪽이 굉장히 멋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도 보면 나무들의 모습들이 너무 이쁘죠. 지금 높이가 한 1700m 정도 되는 아까 이제 올라오면서 봤던 그런 식생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뻐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찍으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쪽 경치가 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성판악 쪽 코스보다 관음사 쪽 코스가 경치가 좋다. 근데 관음사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게 힘들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 경치를 즐길 여력이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북벽이 보이고 있거든요. 성판악으로 올라오면 햇빛이 없다. 그리고 올라오기 편하다. 실제 거리는 한 1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힘들기는 관음사 쪽이 훨씬 힘듭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등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려가는 게 좀 급한 경사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걷는 법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걷는 영상을 올렸는데 앞꿈치부터 잘 내려가야지 무릎이 안 아픕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보면 무릎이 아파서 못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못 내려가면서 쿵쿵쿵 내려가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무릎이 아프니까 오히려 조심조심 내려간다고 해서 발 뒤꿈치부터 쿵쿵쿵 내려가니까 나중에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통 내려가는 게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관음사 코스가 거리는 짧지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근데 저는 사실 2시간 만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빨리 다니는 건 좋은 산행 버릇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밑에 딴 친구랑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 위에 북벽도 너무 이쁘고 해서 북벽도 찍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영상을 찍는다라는 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북벽도 너무 이쁘고요. 나중에 제가 원래는 이제 요 영상을 만들면서 다음 날도 하루 더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리목에서 영실로 가는 코스를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서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나중에 미루고요. 일단 지금은 백록담 코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아래쪽으로 이제 서귀포 쪽도 보이고 하는데 서귀포 쪽은 아니겠구나. 저쪽은 이제 제주 시내 쪽이네요. 그죠? 어쨌든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쭉 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너무 경치가 좋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요 다리를 건널 때가 또 되게 이뻐요. 요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사진이 되게 이뻐요. 네, 한번 내려가면서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곡에 물은 없어요, 그죠? 요즘 많이 좀 가물어서 물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보이는 데가 너무 이쁘잖아요. 관음사 코스가 이쁘긴 훨씬 이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사진 잘 나오죠? 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한쪽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걸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데가 삼각봉이에요. 삼각봉 대피소에서 찍은 거고요. 딱 봐도 삼각봉이죠. 삼각봉 대피소에 보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저는 관음사 쪽을 권해요. 왜냐하면 종주하실 게 아니라면 관음사에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가는 걸 권합니다. 근데 산행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다. 그러면 관음사를 포기하고 성판악에 차를 대고 성판악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길 권합니다. 제가 그 수학여행원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그 학생들은 성판악에서 올라와 성판악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오늘 백록담도 잘 안 보였고 분명히 그 친구들 오다가 살아오름도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냥 노동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성판악으로 좀 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관음사로 내려가면 참 좋은데 그게 사람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서 한쪽만 한다면 저는 관음사 코스를 더 권합니다. 자, 내려오다 보면 이제 좀 아까 휴게소 같은 데 보이죠? 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관음사 코스가 그 휴게소가 보이면 사람들이 끝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부터 한 3km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지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급경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이거 되게 힘들지만 이 급경사의 계단을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관음사 코스를 막 엄청 힘들다고 뭐 방송에서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뭐 전현무신가 그 사람이 전에 한번 한라산 뭐 12시간 동안 올라갔다나 뭐 이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정도 코스는 아니고요.
한라산을 연습할 정도는 제가 봐서는 청계산, 서울의 청계산 정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더 길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걷는 속도가 청계산에서 걷는 속도와 한라산에서 걷는 속도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로 이제 관음사 코스는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 끝난 것 같은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음사 코스는 그쪽만 타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엄청 힘들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판악에서 관음사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코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내려온 것 같죠? 평지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거 내려오는 것도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 운동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런 평지를 걸으면서 마무리 운동 하고요. 저는 내려오면서 이 중간중간에 이 옆에 그 개천이 있거든요. 근데 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개천들이 좀 되게 특이해요. 옆에 동굴들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막 내려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약간 음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제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광경들, 이런 현무암질 동굴을 우리가 거의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관음사 쪽에 내려가도 거기에 뭐 특별히 뭐 매점이나 저 건너편에 보면 휴게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매점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택시를 부르면 성판악과 관음사는 카카오 택시가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주를 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에 관음사에서 택시를 제가 불렀더니 바로 택시가 와서 바로 타고 저 원래 제주시 쪽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역시 한라산은 높이가 높다 보니 백록담을 보여주는 게 참 한라산에선 쉽지 않다. 네, 운이 좋아야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껴봤습니다. 근데 백록담을 못 보더라도 살아오르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일산 등산